자, 중국에 오늘 또 중국은 지금 규제를 때리고 있죠. 근데 규제를 하는 와중에 이제 또 뭘 하고 있냐면 청소년들이 교육을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청소년들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减少负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요번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교육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小学 1, 2年级不进行纸笔考试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더 이상 시험을 이제 연필과 종이로 하는 이런 시험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라고 룰을 정했어요. 이건 교육책을 내놨네. 其他年级由学校每学期组织一次期末考试 다른 학년들은 한 학기에 한 번 기말고사만 한 번씩 치게 하고 그다음에 初中年级从不同学科实际出发可适当安排一次期中考试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 과목별로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 적당하게 기말고사 외에 중간고사도 한 번은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말들이 많죠. 이러면 애들이 부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애들한테 줘서 애들이 좀 다양한 곳에 이렇게 생각할 시간과 그 다음에 탐사할 시간을 더 주고 더 많은 이렇게 상상력이라든지 사고 방식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시험을 안 보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텐데 그게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라고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냈습니다. 不设重点班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가면 이게 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 그럼 1반은 좀 이렇게 좀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 그다음 2반, 3반, 4반 이렇게 내려오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은 애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가르치는 속도라든지 교육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지금부터는 절대 안 된대. 특수, 중점반, 우수반 이런 거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不得以任何名义设置重点班 어떤 명분으로도 그런 반을 만들면 안 된다. 严格执行教学计划不得随意增减课时改变难度调整进度不得利用课后服务时间讲新课 야, 이거는 약간 선생님들의 역량도 다 이렇게 잡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엄격하게 교육 계획에 따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늘려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을 해서도 안 되고 진도를 빨리 빼거나 늦게 가거나 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줘서도 안 된다. 와, 이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애들마다 약간 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텐데. 严格执行作业管理规定严禁给家长布置或变相布置作业 학부형들한테도 숙제를 내주면 안 된대. 严禁要求家长检查批改作业 학부형들한테 숙제를 봐달라, 숙제를 도와달라 이런 거 요구해서 절대 안 되고 고쳐달라 이것도 안 된대. 그리고 반복성이 있는 숙제를 내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처벌성의 숙제를 내줘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너 말 안 들었지, 너 오늘 이거 10번 써 이런 거 있잖아. 벌 주는 느낌으로 숙제를 내줘서도 안 된대요. 严格执行考试管理规定不得违规组织考试考试结果不排名 시험도 시험의 룰에 대해서 관리 규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고 시험 결과로서 절대로 등수를 매겨서는 안 된다. 등수를 절대로 매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얘네들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는 누가 가고 좋은 대학은 누가 가? 不公布并以适当方式告知家长和学生 성적을 공개해도 안 된다. 성적을 이 대중들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누구 몇 점 이거 공개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형한테만 알려주래. 이게 좋은 건가? 그리고 不得按考试结果给学生调整分班排座位贴标签 이게 무슨 뜻이냐?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애들의 반을 나눠서도 안 되고 애들이 자리를 나눠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애한테贴标签 그 학생들한테 이름표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쟤는 몇 점이야, 쟤는 몇 점이야, 쟤는 몇 점이야, 쟤는 공부 잘해, 쟤는 공부 못해 이런 그 이름표 이런 거를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중국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난 모르겠네.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그런 걸 안 한다, 그럼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 공부를 별로 안 했으니까 이런 거 공개도 안 하고 이러면 덜 창피하고 딱히 시험 안 본다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진짜 학구열이 높은 친구들한테는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진도가 너무 느려. 더 빼고 싶은데 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집에 가서도 엄마 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공부할래, 나 가정교사 붙여줘,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금지예요. 사교육 금지입니다. 그러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그냥 느릿느릿하게 진도를 빼야 되는 거고,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애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그 틈을 타서 더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돈 있는 집안 유학 가겠네.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가는 행렬이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중국 부자들 다 유학 가요. 유학 많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관방 사이트, 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난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 중국의 관방 사이트, 말 그대로 이제 중국 나라에서 이제 허용하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중국의 각종 대형 사이트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가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중국의 대형 사이트인데, 대형 사이트는 요런 데 들어가잖아. 그럼 뭐 일단 당연히 뭐 오늘이 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민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거 다 이민 광고거든. 이런 이민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유학 광고, 유학 관련된 뭐 이런 유학 광고들, 요런 것들이 기사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뭐 미국 유학도 있고, 뭐 캐나다 이민도 있고, 뭐 일본 유학도 있고, 심지어 영국 유학도 있고, 여기 뭐 미국 유학 비용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이게 중간중간에 껴여 있어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외국 문화를 이제 탄압을 하면서 영어 수업까지 이제 그렇게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는데, 근데 유학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띄우는 거야?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뭐 유학 관련된 그거 광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광고가 필요한가? 한국에 실제로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서 눌러 앉는 유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까지 규제하면서 유학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보내. 그러니까 답이 없어. 이렇게까지 규제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야. 그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내 자식은 이 진도로는 힘들 것 같아.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애가 커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조건 유학 보내지. 당연히 유학 보내겠죠. 지금 국내에 있으면 진도도 빨리 못 빼지. 사교육도 안 되지.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공부해야 되지. 그 중에서 뭐 등수도 못 매기게 하지. 내 애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필수 과목으로 영어를 빼버리고 시진핑 사상을 넣어버리지 않나. 아마 중국의 유학 행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을 먹여 살린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대학도 유학생들이 많이 먹여 살려요.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 뿐들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옛날에 중국 유학 붐이 있었을 때, 그때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엄청 많이 갔잖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 대학 건물 다 지어줬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유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의 주요 수입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이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중국에 있는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의 먹여 살려. 그 돈으로 외국인 숙소 짓고, 뭐 주로 짓고, 무슨 과학실 짓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나라의 대학도 다 유학생들한테서 돈 벌지. 근데 한국은 유학생들한테만 돈 버냐? 아니야. 중국은요, 유학생들한테서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 중국의 학비는 싸거든. 중국 사람이 중국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비싼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학금이 많이 붙어요. 싸. 근데 한국 대학은요, 뭐 외국인 유학생들이 돈도 많이 벌겠지만, 일단 한국 대학생들 자체한테 돈 많이 받아. 졸라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한국 대학교는 뭐 중국 유학생이 먹여 살린다? 그 정도는 아니야.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교 먹여 살린다? 아니야. 그냥 한국 대학생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그 한국 대학생들이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허리 휘어지면서 학비 내주면서 한국 대학 먹여 살리는 거야. 한국 등록금이 좀 비쌉니까? 20년 뒤에 우리나라 대학교 절반이 없어진다고요? 인구가 줄어든 당연히 대학교 없어져야지. 대학 갈 사람이 없는데. 20년 뒤에 지금 출산율이 1이 안 되는데 20년 뒤에 대학 갈 애들이 몇 명 있겠어? 그럼 대학 반의 반은 줄어야지 그러면. 그리고 지금 중국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사교육도 제재하고 중국 교육에 이런저런 그 교육법을 씌우는 게 왜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를 잡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출산율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부자병이라 해야 되나?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출산율이 높아. 이제 좀 잘 살고 좀 이제 잘 산다 싶으면 사람들이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게 되고 결혼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중국도 딱 그렇거든 지금. 딱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지금 출산율이 문제인데, 이런 거를 이제 청소년들이 부담을 줄여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중국의 출산율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출산율이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최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최신 통계, 중국 14억이 넘는 인구 월 수입, 여러분들 过万元的人有多少? 여러분들 过万이라 하면 월 수입 중국 돈으로 10,000yuan,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을 넘게 버는 중국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14억 인구에서. 와, 나 이거 보고 놀랐어. 일단 지금 14억 중에 6억 명의 평균 수입이 약 1,000유엔입니다. 1,000유엔이면 18만 원이에요. 아직도 14억 중에 6억 명이 평균 18만 원을 한 달에 벌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달에 18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이 14억 명 중에 몇 명이 될까? 그러니까 每个月收入上万元, 10,000yuan 이상 버는 중국 사람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854만 명밖에 안 돼요. 이 빈부격차가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중국 시골은 18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면 살면 사라져요. 예.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진짜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돈을 독하게 모을 때, 진짜 독하게 한 달에 여러분들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어요. 사라집니다. 맨날 만두 먹었냐고? 아니요, 맨날 잘 먹었어요. 내 대학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중국의 대학생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또 좋은 복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국 대학생들은 대학교 갈 때까지는 힘들어.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은 들어가야 돼.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대학부터 중국은 약간 탄탄대로 느낌이야. 일단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들 대학은 学校食堂이라고 있어요. 학교 식당. 학교 식당의 음식들은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쌉니다. 그냥 한국 돈으로 한 500원? 아니 300원? 한 300원, 500원이면 이만한 식판에다가 밥 이만큼에다가 뭐 고기 반찬 1개, 야채 반찬 2개, 막 국까지 나와.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식단을 엄청 애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학생으로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진짜 밥 한 끼 한 끼가 엄청 쌌어요. 밥 먹는 게 일단 걱정이 없어. 그러면 솔직히 지출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 가서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술 마시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진짜 꼭 그렇게 해외까지 유학 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소주를 마셔. 야, 소주가 외국에서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아시죠? 게다가 한국 식당까지 가잖아. 와. 근데 맨날 유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한국 식당 가가지고 막 소주 마신다니까?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 맞아.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 보면 되게 여성분들 막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몇몇 애들은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 보면 막 명품 가방 이런 거 한 개 딱 메고 막 쫄랑쫄랑 막 이러고 다녀.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그러면서 돈 많이 쓰고 아무튼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유학이라는 거는요, 그 현지 가서 그 현지의 문화를 최대한 많이 느껴봐야 돼. 술 마실 거면 그 현지 술 마셔. 음식도 그 현지 음식 먹고, 친구도 그 현지의 친구들을 사귀어야지. 그래야 그 나라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그거로라도 이렇게 딱 배워가지고 견식이라도 넓혀서 와야 될 거 아니야. 한국 유학생들 중국에서 막 4년 몇 년 동안 유학하고 와도 중국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중국어도 할 줄 몰라, 중국 문화도 몰라, 중국 먹거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맨날 한국 식당만 다니고 한국 애들끼리만 만나고 그리고 막 한국 그 술이나 마시고, 심지어 그 이상한 한국 문화를 또 가져가. 뭐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 동아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학교 저 학교 막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축구 동아리 뭐 동아리 만들어. 동아리에 또 회식비 회비 걷어. 그거 다 한국 거야. 중국 애들 그런 거 잘 안 해. 중국 애들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대학 갔다 하면 진짜 중국의 각 지방에서 1위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데가 그런 게 중국이 대학이에요. 걔네들은요, 숙소에서 잠자고 식당에서 밥 먹고 도서관 가고 수업 듣고 이게 끝이야. 나가 놀지도 않아요. 기계처럼 공부해. 와, 그런데 비해서 한국 학생들의 이 생활은요, 진짜 초호화로워요, 진짜. 그건 그냥 휴양 간 거예요. 휴양이야, 휴양. 저는 중국어가 잘 되고, 저는 옛날부터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전 대학 갔을 때도 그 대학에 그 중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 왜냐하면 걔네들이 진짜 공부를 잘해. 저 베이징 사범대학교 다녔거든요. 사범대학교는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따지면 진짜 베이징 사범대학교 랭킹이 제일 높을 때 탑 3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청와대학, 칭화다学, 베이징대학, 그 다음에 베이징 사범대학교가 랭킹 탑 3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 그리고 탑 10에는 항상 들어요.
그 정도 대학이면 여러분들 진짜 애들 그냥 아무나 이렇게 잡고 너 어디서 왔어? 고향이 어디야? 그럼 고향이 어디래? 너 거기서 공부 몇 등 했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 자기 그 시에서는 1등 하고 뭐 자기 어디서 1등 하고 그 지역에서 다 1등, 2등 하는 애들만 그 학교에 모인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운 수업에 대해서 이런 공부 이런 거 물어보잖아. 여러분들 교수보다 더 잘 가르쳐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건 몰라. 그렇다고 막 세상에 대한 견식이 이렇게 넓은 건 아니야. 공부 한 개는 걔네들 진짜 잘해요. 공부는. 그래서 중국 친구들 그렇게 많이 사귀어 놓잖아. 나중에 공부 내가 잘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술술 나와. 그래가지고 난 실제로 내 공부를 중국 학생들이 많이 도와줬어. 나도 많이 물어보고 친구가 됐으니까. 심지어 내 중학교 동창 한 명이 베이징 사범대학교 딱 갔는데 애가 거기 붙은 거야. 그 중학교 때 반장이었거든. 근데 걔가 나랑 같은 대학교로 온 거지. 너무 반가운 거야. 항상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공부 쪽으로 물어보면 아무 문제 없어. 좀 이렇게 숙제 이런 거 힘든 것들이 많아. 유학생 입장에서 못할 숙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도움 받으라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하면 걔네들이 솔직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지 않아. 하지만 걔네들이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 수준은 그것도 공부해도 벅찰 수준이에요. 유학생 입장에서. 그것만 잘 소화해도 졸업장 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도 중국으로 유학 가는 그 한국 그 유학생들 많은데 제발 가서 좀 중국 친구들 좀 사겨. 현지 사람들 현지 문화 좀 배우고 오고. 그걸 또 다 배워놔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 취업을 해. 그러면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에서 유학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 수 있단 말이야. 파견 나갔을 때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해야 돼. 중국 사람들을 알아야 중국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느냐. 나는 중국에서 16년 살면서 중국 친구들을 제일 많이 사귀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 주위에는 중국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전 전문가가 아니다. 나도 모르는 게 아직 많아요. 나도 아직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점점 강해지잖아. 중국이 나중에 한국을 이렇게 우방 국가로 데려갈지 아니면 적으로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지해야 될 거는 중국이 만약에 한국을 때린다고 마음먹었을 때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랑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돼. 알아야 경계를 하든가 그 다음을 준비를 하지. 중국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면서 아이 중국 거기를 왜 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야, 요즘 비즈니스에 중국 시장, 중국 거 안 겪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있나?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안 좋은 점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뉴스를 해주는 거, 중국의 정말 진짜 고쳐야 할 것들, 중국의 문제점들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야. 중국도 대단한 곳들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위의 나라가 돼 있지. 근데 정말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쵸. 중국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까지 사귀었던 중국 친구들은 정말 애들 의리 장난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되게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원래는 이게 나는 중국 가면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처음에 이방인을 좀 이렇게 잘 안 받아줘요. 하지만 어느 순간 걔네들이 당신을 친구로 인정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당신은 형제예요. 저는 그런 형제 같은 친구들이 중국에 되게 많아요. 정말 진짜 지금도 얘기하는데 저 중국 가잖아요. 나 돈 쓸 일이 없다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고 진짜 문제되는 거는 제가 지금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건 중국 정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정치적으로는 처음에는 친구처럼 받아들여. 처음에는 친구처럼 이렇게 딱 받아들였다가 친구 등골을 빼먹기 시작하죠. 내 중국 친구들이 내 등골을 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하지만 지금 중국 정치는 친구처럼 이렇게 딱 끌어안았다가 나중에 등골을 빼먹더라. 그게 지금 약간 중국의 외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인이랑 중국 공산당은 별개로 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